국무부가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재개하고 지원자의 SNS 계정을 공개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등 더욱 엄격한 지침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종석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 지명자가 북한이 한국의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로 보복 공격을 단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서 시험 발사 준비 중이던 우주선이 지상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그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기업 X는 뉴욕주의 규제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에서 공화당의 커티스 리와 후보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각종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공화당 후보에게 기회가 열렸다는 진단입니다. 뉴욕시에서 가장 바쁜 역 중 하나인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아침 출근 시간대에 두 남성이 복부에 칼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헬머스브러스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르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머스브러스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국무부가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재개했습니다. 국무부는 지원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등 더욱 엄격한 SNS 관련 지침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인터뷰를 중단한 후 나왔고 5일 후부터 시행됩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부는 지난 5월부터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새로 신청하는 이들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 설정으로 전환하고 검토에 응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신청자의 계정 공개 거부가 미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회피하거나 온라인 활동을 숨기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들이 반유대주의와 국가 안보 위협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인터뷰를 중단한 후 나온 것입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사들은 모든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강화된 소셜미디어 심사는 미국을 방문하려는 모든 사람을 제대로 선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컬럼비아대 나이트 수정헌법 제1조 연구소의 제밀 자퍼 소장은 이번 정책이 냉전 시절 이념 심사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저명한 예술가와 지식인들의 입국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는 데 대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한인 유학생과 유학 희망자들도 비자 신청 시 틱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해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관리해야 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종석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 지명자가 북한이 한국의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로 보복 공격을 단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안보 동맹에 기반한 강화 신뢰와 북한에 대한 대응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의 대북관과 외교 노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고 이 후보자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 전력도 논란의 쟁점이 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지명자는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핵보복 공격에 나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대륙 간탄도 미사일을 배치한 상황에서도 미국이 자국민 위험을 감수하며 북측의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지명자는 그렇다, 그렇게 믿는다라며 이 같은 가정은 한미 안보 동맹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수년간 핵시설을 보유해왔으며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 시험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 지명자는 지난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됐으며 향후 한국 정보기관을 이끌게 될 유력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두 회사가 이번 주 나란히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서 시험 발사 준비 중이던 우주선이 지상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기업 X를 둘러싼 뉴욕주의 규제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에 위치한 스페이스X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달과 화성 탐사용 우주선 스타쉽 36호가 엔진 점화 시험을 진행하던 중 폭발했습니다. 나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스타쉽 1단 추진체에서 연기가 피어오른 뒤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섬광이 번쩍이며 거대한 화염이 솟구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시험장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사고 직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성명을 내고 스타쉽이 10번째 시험 발사를 준비하던 중 심각한 이상 현상을 보였다며 시험 중 안전구역이 유지됐고 모든 관계자의 신원과 안전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위험 요소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스페이스X는 올 들어 3차례 이상 시험 발사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9차 시험 비행에서는 기체가 대기권으로 진입하던 도중 손상돼 바다로 추락했고 1월과 3월에는 발사 10분 이내에 로켓이 공중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가 이끄는 엑스코퍼레이션은 콘텐츠를 감시하며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한 뉴욕주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 X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해당 법 조항을 무효화해 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입니다. 뉴욕주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 등에 대한 대응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Stop Hiding Hate Act 법안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통제하는 데 해당 규제 법안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입니다. 소셜미디어 X는 뉴욕 맨해튼 연방지법에 소장을 제출하며 해당 법은 수정헌법 1조와 뉴욕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건당 하루 최대 1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뉴욕주 법 집행의 수장인 레티샤 제임스 주 법무장관입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브래드 호일먼 시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리 하원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은 뉴욕주 측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2년 10월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한 뒤 기존의 콘텐츠 조정 정책을 대폭 철폐하며 자신을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라고 밝혀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장 예비선거 사전투표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의 커티스 리와 후보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지 퍼타키 전 뉴욕 주지사는 민주당 후보들이 각종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공화당 후보에게 기회가 열렸다고 진단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조지 퍼타키 전 뉴욕 주지사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뉴욕시장 선거의 민주당 후보군은 역사상 가장 약하다며 커티스 리와 후보가 뉴욕시청을 차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슬리와 후보는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한 민간단체 가디언 엔젤스를 설립한 인물로 올해 71세입니다. 퍼타키 전 주지사는 커티스는 뉴욕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지역과 지하철, 주민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며 슬리와 후보가 직접 발로 뛴 현장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슬리와 후보는 민주당 경선을 건너뛰고 본선으로 직행하는 무소속 에릭 애덤스 현 시장이 공화당 지지층 일부 표심을 흡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퍼타키 전 주지사는 슬리와는 뉴욕시 범죄 예방 및 공공안전을 위해 자원 순찰 활동을 벌여왔으며 공공안전, 노숙자 문제, 정신질환자 지원 등 복잡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경험과 신뢰를 갖춘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줄리아니, 블룸버그 등 최근 50년간 뉴욕시를 가장 잘 운영한 역사적인 시장들은 모두 공화당 출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를 통해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가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경우
과거 쿠오모의 성추문 의혹 등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쿠오모 전 주지사는 전면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급진 성향의 뉴욕주 하원의원인 조란 맘다니가 민주당 후보자로 승리할 경우 중도 성향의 민주당 유권자 일부가 슬리와 후보 지지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애덤스 시장은 과거 연방수사당국으로부터 부패 관련 수사 대상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혐의는 영구 취하됐습니다. 하지만 부패 혐의 조사를 받으면서 애덤스 시장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퍼타키 전 주지사는 무소속 후보가 본선에서 당선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며 슬리와가 공화당 단일 후보로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췄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에서 가장 바쁜 역 중 하나인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아침 출근 시간대에 두 남성이 복부에 칼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용의자 한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전 7시 30분 직전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열차에서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응급구조대가 두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번 트레인 열차 안에서 32세 남성이 용의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용의자는 칼로 32세 남성과 함께 있던 28세 남성을 칼로 찔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두 사람 모두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용의자로 보이는 인물 한 명을 체포했으며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침 출근길 다수의 시민들이 오가는 주요 교통 거점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추가적인 목격자 진술과 방범 카메라 영상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4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연준은 이틀 동안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에서 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금리차는 상단 기준 2%포인트입니다. 2027년 기준금리는 약 3.4% 수준으로 전망됐습니다. 오는 6월 24일 실시되는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참여도 예년을 크게 웃돌며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순위 선택 투표제가 적용됩니다. 유권자들은 최대 5명의 후보를 선호 순위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의 표가 차순위 후보에게 순차적으로 재분배됩니다. 민주당 예비선거는 오는 6월 24일 본투표가 실시되고 사전투표는 6월 22일 토요일 종료됩니다. CNBC에 따르면 증권가에서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든 화면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에 맞춰 내년 최대 800만 개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기를 접거나 펼 수 있게 해주는 경첩 등 일부 부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애플은 해당 제품의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할 전망입니다. 아이폰은 애플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아이폰 매출은 2022년을 정점으로 다소 둔화되고 있고 애플은 기존 고객의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고 신규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 중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백만장자 수는 130만 명으로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10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내놓은 2025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100만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한국인은 총 130만 1000명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총 56개국 가운데 가장 많은 백만장자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으로 그 수가 2,383만 1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백만장자의 39.7%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미국의 백만장자는 2위인 중국보다 4배에 달했고 3위에서 6위인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의 백만장자를 합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7에서 9위는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였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